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일을 하다가 혹은 수업 도중에 뒷머리가 뻣뻣해진다거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이 편두통의 경우에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더 있나요? 음식 중에서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편두통이 잦으면 젊은 뇌졸중이 온다.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만 약을 먹어야 한다. 혹은 그 이상일 때는 병원에 와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경과 문희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두통이란 건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봤고 뭐 두통이 뭔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두통이란 건 뭔가요? 두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가 아픈 것을 뜻합니다. 근데 머리 안에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구조물이 따로 있거든요. 네. 두개골이라거나 두개골을 싸고 있는 막이라거나 혈관이라거나 아니면 뇌신경이라거나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구조에 통증에 자극이 전해지면 이런 통증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머리로 전해지는 그 과정을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두통을 느끼는 위치도 다르고 좀 증상도 다르던데 원인도 다양한 건가요? 두통의 원인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크게 나누면 원인이 있는 두통과 원인이 없는 두통으로 나눕니다. 원인이 있는 두통은 예를 들어서 뇌종양 때문에 아프다거나 아니면 뇌졸중 때문에 아프다거나 아니면 열이 나서 아프다거나 이런 두통의 원인이 확실할 때는 2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통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두통을 원발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원발 두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2차 두통보다. 그렇다면 원발 두통의 경우 더 위험한 건가요? 그렇지 않고 위험한 두통은 대부분은 이제 원인이 있는 두통 중에 2차 두통 중에 그 위험한 두통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흔한 두통은 원발 두통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있는 2차 두통은 원인을 바로 치료하면 되는데 문제는 원발 두통의 경우 심각하진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원발 두통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건가요? 예, 원발 두통에는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 가지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무래도 편두통인 것 같아요. 이 편두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편두통은 굉장히 특징적인 두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더 많긴 하고 머리가 아플 때는 상당히 욱신거리면서 지끈지끈 거립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움직임에 의해서 더 악화되거든요. 그리고 소리와 빛에 예민하게 돼서 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불도 끄려고 하고 조용한 환경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두통입니다. 그리고 속이 메스꺼리다거나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소화가 안 되면, 체하면, 나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머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통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소화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한동안 이 눈이 서서히 마치 빛을 본 다음처럼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그것도 편두통의 증상의 하나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편두통 중에 한 4분의 1은 조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짐 중에 가장 흔한 게 시각조짐인데요. 이제 갑자기 한쪽 시야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퍼져서 시야 전체가 안 보이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별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런 섬광이 보인다거나 이런 조짐기가 있은 다음에 끝나면서 두통이 시작되는 분들이
않습니다. 여러분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혹은 무조건 안과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셨을 때 이후에 두통이 동반됐다면 신경과로 가시는 게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두통의 경우에는 원발성 두통이니까 정확한 원인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움직이면 심해진다거나 소리나 뭐 빛에 의해서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더 있나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수면 장애. 이게 편두통 환자분들은 잠을 조금 자는 것도 유발할 수 있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유발을 하고 낮잠을 안 자는 사람이 낮잠을 자는 것도 유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식사를 거르는 거. 또 하나의 큰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폭식,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다음에 음식 중에서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초콜릿, 치즈,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술, 특히 술 중에 와인이 굉장히 그 영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두통이 뭐 유발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두통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죠. 내가 두통을 느꼈을 때 어땠는지 잘 생각을 해보신 후에 뭐 나는 초콜릿이 안 맞으면 초콜릿을 끊으시고 와인이 안 맞으면 와인을 끊으셔야지 무조건 드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니까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긴장형 두통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긴장형 두통은 말에서 이제 긴장형 두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할 때 생긴다 해서 이름이 긴장형 두통이라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양상은 편두통하고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양쪽이 아프고, 그 다음에 조이는 듯하게 아프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구토나 구역이나 아니면 빛이나 소리에 의해서 악화되는 그런 편두통 증상이 없습니다. 단지 머리만 아픈 거고요. 특징적으로 스트레스랑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오전보다는 오후에 일을 하고 좀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제 오후 시간에 더 많이 아프고,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이제 움직인다거나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쐰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약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 두통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만 환자분들한테 인지를 해드리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군발 두통은 어떤 건가요? 군발 두통은 굉장히 특징적인 두통이고요. 유발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보이는 두통은 아닌데 굉장히 특징적으로 90%가 남자고 여자는 굉장히 작은 두통입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길 때 몰아서 생긴다고 해서 군발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정도가 한 번 일단 생기면 한 몇 주 몇 달을 그렇게 몰아서 생깁니다.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흡연이랑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 남성에게 많이 생기고, 최근에는 뭐 여성에게도 유병률이 조금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담배의 그런 게 많아지면서 여성에게도 조금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남성이시면서 흡연하시는 분 계시네요. 두통을 자주 호소하다. 저도 모르게 얘기를 듣는데 자꾸 웃게 되네요.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두통을 겪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궁금증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은 훨씬 더 위험하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두통이 편두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편두통은 메스꺼림과 구역질, 또 심하면 구토를 동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토만 가지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성적으로 두통과 함께 구토가 있는 경우에는 편두통을 더 많이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 편두통이 잦으면 젊은 뇌졸중이 온다. 정말 그런가요? 모든 편두통 환자한테서 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대부분 피임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담배 피신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배가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같이 들어오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문희수 선생님과 함께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아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지난주에 배웠던 운동은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알찬 운동 배워봅니다.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운동인가요? 네, 오늘도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목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팔이 아픈 사람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등이 곧게 펴져야 자세가 바라지고 그래야 뭐 인생도 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한번 자세 배워볼까요? 자,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뒷짐을 한번 이렇게 줘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이 지면에서 살짝 올라오도록 최대한 가슴을 핍니다. 이때 깍지를 끼고 뒤로 최대한 뻗어서 네. 땅에 닿지만 않게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목을 이제 천천히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올리시고 그 다음 자세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네. 이 동작을 몇 번 반복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을 하시고요. 조금 더 스트레칭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을 좀 오래 해서 20초 정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Vacilón, qué rico vacilón. Cha cha cha, qué rico cha cha cha. Vacilón,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두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두통하면 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머리에, 내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뇌질환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원인이 뇌에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신체 질환에 있는 전신 질환의 증상으로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내 두통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으냐, 이런 질문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될 텐데, 의사가 생각하는 위험한 두통은 갑자기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아픈 두통일 때, 또 두 번째는 잘 지내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 50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50세가 넘어서 처음 두통이 생겼을 때, 또 두통이 있으면서 다른 증상, 뭐 예를 들어서 신경과적인 증상,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뭐 경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마비가 있다거나 이런 신경과적 증상이 동반이 되었을 때, 아니면 내과적인 증상이 동반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경부강직이 있다거나 이런 내과적인 증상이 동반될 때, 또는 다른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을 때, 뭐 암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면역성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을 때 두통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만성 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 주위에 보니까 대부분 그냥 두통약이나 진통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먹지 크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심각한 병이 아닐까 해서 오히려 겁이 나서 병원에 못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 만성 두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 이제 사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끔 아픈 두통이 어떤 사람은 계속 가끔 아프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점점 잦아들면서 만성화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만성화가 되는지 왜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딱 이렇게 명확하게 성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의심하기로는 스트레스 받는 거,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세, 척추질환,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절하지 않는 두통도 문제가 되고요. 두통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만성화 인자 중에 한 가지는
두통약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두통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거는 맞는데 그 약을 무분별하게 계획이 없이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그 자체가 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 두통의 경우에는 실은 계속 아프긴 하고 약은 잘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먹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만 약을 먹어야 한다, 혹은 그 이상일 때는 병원에 와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제 가끔 아픈 편두통일 때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시작하자마자 빨리 약을 드시는 방법이 약을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또 약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약이나 뭐 약국에서 사다 드시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두통에 맞는 적절한 두통약을 선택해서 적절한 시점에 드시면 그렇게 대부분은 불편하지 않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통약을 드시면은 항상 자기가 모니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통약을 드시면 달력에다 표시를 해놓고 한 달 동안의 약을 몇 번 정도 드시는지는 항상 환자분한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저희가 8번, 평균적으로 8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약을 많이 드신다고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한 달에 8번 이상 드신다면? 네. 그래서 8번 이상 계속 평균적으로 나는 그만큼 필요하다 이러면 환자분은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방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예방 치료라는 것은 머리가 아플 때 머리가 안 아프게 하는 그런 급성기 치료가 아니라 약을 매일 드셔서 두통 빈도를 낮추는 그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드립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두통이 나타나는 건 뇌의 문제다, 아니다. O인가요, X인가요? O입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에서 통증을 느끼는 데까지 올라가는 게 회로가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통은 뇌의 문제가 맞습니다. 네, 두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빈번히 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나가겠지라고 의뢰 생각했던 것이 병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방치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좀 더 즐겁게 생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이네요. 보다는 흡연율 때문에 한 번만 할게요. 하는 것이냐, 다시 아파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좀 더 즐겁게 생활하시면 더 다 했는데